아토피로 괴로워하는 저기 61세 황유현입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괴로우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잠자다 안 일어났으면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유현님의 일상은 말 그대로 가려움과의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들아, 등 좀 한번 긁어줘봐라. 안으로 넣어서 긁어줘. 아니, 안 돼. 그래, 거기죠. 원래부터 이러셨나요? 7, 8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토피가 없다가 어느 날 슬슬 가렵기 시작하더니 아주 심해지더라고요. 실제 몸을 보니 곳곳에 붉은 발진, 긁어 생긴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여기 양 겨드랑이가 이렇게 가렵네요. 지금도 가려운데 촬영해서 손을 못 대고 긁기 시작하면은 피날 때까지 그냥 눈동자가 돌아간다 그러죠. 그렇게 긁을 때가 많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가려운지 직접 스티커로 표시하게 해봤는데요. 더 있으면 더 붙여야 되는데 얼마 나오지가 않아. 하나 남았어. 저런 스티커가 안 붙은 곳이 없네요. 도저히 못 견딜 땐 뜨거운 물로 지지듯 씻는데요. 이러면 잠시 가려움이 가신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식구들 다 걱정이야. 그러게. 어제도 참다가 샤워했어. 새벽에? 음. 근데 샤워를 해도 좀 차갑게 하는 거 괜찮은데 그 뜨거운 물로 하는 거 진짜 몸에 안 좋다는데. 그래, 그걸 알면서 안 되는 거야. 벌써 몇 년이야. 자기는 더 심하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 가려우면은 긁어야 되고 또 가서 또 샤워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방을 지금 따로 쓰고 있고요. 여행 가는 걸 이제 거의 이제 안 가게 됐고요. 대화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전 같지가 않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일상을 무너뜨렸네요. 유현님이 가장 괴로운 건 바로 밤인데요. 잠자리에 든 지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가려워 자다 깨는 일이 하룻밤에도 수차례. 잠이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게 유현님의 바람입니다. 아이고, 많이 간절하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나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웬만큼 가려우면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완치를 하면 감사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줘도 그건 나의 이제 목이죠. 내가 이제 노력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려움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기본 혈액 검사부터 받고요. 진단을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려줄 오늘의 주치의는 피부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토피 비염이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예.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7년, 같아요. 8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좀 비슷한 정도셨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예. 한 2년 전부터 심해졌어요. 2년 전부터 좀 예, 심해지셨어요? 예. 예. 또 이런 우선 가장 심한 곳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시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등 쪽에 아래쪽에는 굉장히 좀 심하신데요. 요런 데가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고 온몸에 아토피 피부염의 흔적인데요. 이 정도면 증상이 심각한가요? 사실은 조금 심하신 편이셔가지고 좀 만성적으로 좀 심하신 상태셔서 아토피 피부염,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안 면역 반응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부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항체 중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이게 더 많이 만들어져 여러 가지 알레르기 매개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인데 이게 혈관벽에 작용해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가려워서 긁고 약해진 피부를 긁으니 염증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실제로 아토피부염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면역의 이제 균형이 좀 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 있고 한쪽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면역을 오히려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게 좀 기본적으로 아토피부염의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특히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면역을 좀 올리려고 하는 이런 접근들은 사실은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알레르기 검사 수치도 좀 나왔는데요. 그 검사 수치를 보면 이제 한 100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850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정상 수치의 8배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웠군요. 또 곰팡이, 콩,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외인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어떤 들어오는 자극이라든지 알레르기에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 의원님은 상담 전 또 다른 검사를 받았는데요. 바로 피부 안의 수분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수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피부를 보면 가장 바깥층, 각질층에 피지가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세포 사이에는 여러 성분의 지질들이 촘촘히 채워져 있는데 이 지질들이 피부의 수분을 붙잡고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대체로 수분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수분도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피부가 괜찮은 부분, 오른쪽 아래 등 쪽에 그쪽에는 거의 한 49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으면은 더 수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좀 가렵고 불편하신데 거기는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삶의 질 역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막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진물이 나거나 그런 급성 상태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심할 때 쓰는 그런 먹는 약을 조금 단기간이라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알레르기가 많은 것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이긴 한데요.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깔끔하게 좀 관리하시는 게 어떤 악화 요인을 좀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습관, 이건 어떤가요? 뜨거운 물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그 피부 장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손상이 된 거를 다시 또 좀 회복하기 위해서 안쪽에서 염증이 또 다시 생기게 되고요. 그 때문에 뜨거운 물 절대 쓰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이제 10분 내외로 쓰시고 가볍게 닦고 바로 이제 3분 내에 이제 보습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아셨죠? 솔루션에서도 주치의가 힘주어 강조한 게 보습제입니다. 저희가 아토피부염의 기본 치료가 저희가 보통 A, B, C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피, 어떤 악화인자를 좀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B라는 것은 저희가 영어로 이제 베리어라는 어떤 피부 장벽을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피부 보습을 잘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정도의 어떤 면역 조절제라든지 어떤 경구약 그리고 어떤 주사제 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상담 중 두 사람 모두에게서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는 운동 무리하게 하면 안 좋다고
무리하게 해도 상관없다고 다 상반되는 의견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운동을 하면 좋은지 나쁜지, 땀을 냈을 때 가려운 거를 참고 그걸 견뎌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운동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어떤 뭐 혈액 순환이라든지 그런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아토피부염 환자도 다 어떤 운동을 조금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땀이 나면 그거 자체가 좀 자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성기에서의 어떤 땀이 나는 운동은 조금 저희가 권장을 하진 않고요. 그렇지 않은 뭐 만성기의 어떤 아토피부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산소 운동을 좀 비롯해서 뭐 무산소 운동 그런 것들도 다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운동. 모두 세 파트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이 나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운동의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몸을 좀 이완하면서 써주시면 좋겠고, 어떤 국소적인 부분들의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좀 전신을 활용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분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죠. 전반적인 전신 운동을 저강도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토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건강에 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공을 몸에서 팔자 모양을 크게 그려주는데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선도 계속 봐주시고요. 자, 하체와 상체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반 좀 밀려나가요. 이마 위쪽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공을 주스러 다니시는 것도 아마 운동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몸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엉덩이는 뒤로 나갔다가 몸통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또 팔은 멀리 뒤로. 이 스트레칭의 특징은 전신을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이 뒤로 얹어져 있게요. 몸을 팔자로 돌리면서 안 쓰던 부분에 관절을 쓰게 되고 우리 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무릎도 살짝 구겨. 난이도는 각자 개인에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려워 긁어야 돼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한 번씩 활용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유산소 운동은 확실히 이제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이제 하실 수 있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할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주고 일단 상체를 살짝 숙여서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뒤로 툭툭 던지면서 흔드는 동작을 일단 좀 잘 써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일단 팔꿈치 유산소 운동이라고 꼭 뛰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 효과는 내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집안에서 해도 좋겠네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트레칭도 했고 유산소 운동도 했어요. 자, 이번엔 좀 근력 운동을 좀 해보실 건데, 자, 근력 운동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쿼트죠. 스쿼트를 한번 좀 같이 해볼 건데, 제가 그거에 반만 앉아볼게요. 자, 한 반만 앉았다가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뒤꿈치를 올렸다가 살짝 내려놓는. 이 운동의 포인트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데요.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이 동작이 가자미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이름은 제트업. 무릎을 꿇고 배에 힘을 주면서 눕는 모양이 알파벳 Z와 비슷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봤는데 다들 해보니 어떠신가요? 잠깐 했는데 안 쓰는 근육들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시원합니다. 힘든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가렵거든요. 그래도 이 운동이 그래도 그렇게 힘든 운동은 아니어서 그런지 가렵진 않았어요.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단. 그래서 식단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강서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례자님들의 이제 영상을 잠깐 보기는 했지만 황 위원님께서는 부인께서 해주시는 집밥을 주로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절임식품이나 이렇게 짠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건조하면 더 가렵잖아요. 문제는 짠 음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차태현님 같은 경우 제가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차태현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초콜릿? 거의 일주일에 5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태엽님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시작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왜 문제가 될까요? 당도가 높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초콜릿에는 히스타민과 티라민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콜릿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초콜릿은 끊으셔야겠네요. 초콜릿 외에도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이 그렇고요.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그리고 튀김류도 피해야 합니다. 가열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과산화지질이 생성되고 여기서 생긴 과산화물은 결국에는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부러 바나나하고 계란 2개를 먹거든요. 매일요? 그게 똑같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섭취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해서 과민한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거를 3, 4일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한드리지 않아요. 그 식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근 버섯 볶음을 소개합니다. 기름 대신 물로 볶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알레르기 감소 효과가 있는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소화도 잘 되는 두부를 이용한 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로 과자를 만든다고요? 우선 얇은 쌈두부를 잘라 오븐에 굽고 토마토와 바나나를 이용해 취향에 맞는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인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당근의 비린 맛이 안 나서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솔루션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에게 배우는 청소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청소 솔루션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 문제점을 파악 중인 청소 전문가. 개선할 곳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욕실 부분의 곰팡이 부분이라든지 창문 방충망이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집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통로인 방충망. 방충망 청소는 세제를 푼 따뜻한 물을 면포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면 됩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였는데 숨은 먼지가 와 이만큼이나 있었네요. 욕실 슬리퍼는 뭐가 문제죠? 이 사이사이에 물때부터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또 여기에 많이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주기적으로 슬리퍼도 소독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침구리 청소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불 베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거고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보통 살아있는 진드기부터 죽어있는 사체가루나 배설물, 알, 분비물 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들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관리법을 알려주시죠. 이불은 무엇보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섬유의 이불 같은 경우에도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햇볕 날 때 일광건조 30분 이상을 해주셔서 먼지를 좀 이렇게 털어주셔서 내부에 있는 먼지들을 좀 날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기초적인 관리는 우리가 세탁을 할 때 60도 이상의 고온으로 좀 세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기는 헤파 필터 사용이 좋답니다. 이렇게 모든 솔루션 준비가 끝나고 귀하신 몸들은 2주간 솔루션에 돌입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볼까요? 고사기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조절돼서 하는 어떤 조사 요법, 광선 치료 요법은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가정용으로 나와 있거나 어떤 출력이 확실하지 않은 자외선 치료기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세기를 저희가 실제로 좀 알기가 어렵고 어떤 강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강하게 쬐을 때는 뭐 화상을 좀 입거나 오히려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 목욕은 괜찮다, 아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소금물로 이제 목욕을 하시면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금물도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피부를 이제 다시 금방 건조하게 만들고 또 닿았을 때 자체가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물 목욕은 하시면 안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식초라든지 다른 어떤 첨가물을 사용한 어떤 입욕을 저희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요?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실제로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어떤 아토피부염의 중증도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그거를 계속 올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그거는 약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상태로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에는 햇빛을 쬐시기보다는 제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좀 드신다거나 비타민 D의 어떤 보충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솔루션 2주 후 세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은 좀 호전이 됐을까요? 솔루션 전과 마찬가지로 수분도 관련 검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황유현 님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니까 증상은 조금 뭐 주무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 좀 괜찮으세요? 많이 개선됐죠. 많이 괜찮으세요? 예, 그럼 주무실 때도 뭐 가려워서 못 주무시거나 그러지 그런 건 않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심했던 등의 피부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오,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지면서 좀 두꺼웠던 것도 좀 평평해지고 근데 지금은 저희 봤을 때 이 정도 색깔이라면 수개월 정도 안에 서서히 조금 이렇게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심했던 부분 중에 이 수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낮은 경우에는 한 10.19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2주 정도 지났지만 한 28.3 정도로 해서 예, 한 2.8배 정도 거의 좀 꽤 좋아진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수분도와 더불어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유현님의 경우 매일 운동 솔루션을 진행했고 식단도 과감히 바꿨습니다. 샤워 방법도 솔루션에 따랐고요. 친구 관리도 꼼꼼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생이셨네요.
뭐 굉장히 강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약 쓰시면서 특별히 문제도 없으시고 부작용도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줄이지 마시고 약을 좀 천천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 기대하셨나요? 원래 결과 듣기 전에도 내 몸이 먼저 아니까 알고 왔는데 또 교수님이 또 좋은 말을 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하죠. 계속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그 솔루션은 따라갈 거고 꼭 지켜야 될 것은 지켜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아토피부염은 완치는 좀 어렵지만 이런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솔루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환경 관리라든지 식사, 운동 같은 것들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꾸준히 어떤 관리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아토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근력 운동과 이런 저강도 유산소 운동들 그리고 스트레칭들을 포함해서 꾸준히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으로 2동작, 유산소성 운동도 2가지, 그리고 근력 운동 3가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발을 조금 이렇게 넓게 서 볼게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게끔 해볼 거예요. 손으로 공을 먼저 잡겠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자, 몸통에서 팔자 모양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엉덩이는 뒤로 나갔다가 몸통을 오른쪽으로 앞으로 또 팔은 멀리 뒤로 돌리면서 손바닥에 이 공이 계속 얹어져 있게 하실 거예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움켜 잡고 해보시면 좋겠고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손바닥을 한번 펼치고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온몸을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제가 팔자 모양을 그려볼게요. 팔 안으로 공이 들어옵니다. 시선은 계속 공을 따라가 주시고 몸의 중심을 뒤로 보냈다가 이번에 오른쪽에서 무릎도 살짝 구부려주시고 머리 위로 이렇게 그리면서 5바퀴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온몸의 신경을 이 공이 떨어지지 않고요. 아주 큰 팔자를 그리기 위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관절, 그리고 척추, 어깨 이렇게 큰 관절들을 다 동시에 좀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뭐 공이 떨어지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안쪽으로 자, 시선은 공을 따라가면서 자, 이 동작의 목적이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천천히 크게 움직이면서 모양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천천히 호흡도 계속 이어가 주시고 들이마시고 유지하고 천천히 뱉어주고 자, 이렇게 자, 힘들면 이렇게 무릎도 좀 구부려 주시고 자세도 낮춰 주시고 천천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바닥으로 제가 좀 내려갈 건데요. 자, 이렇게 앞뒤로 다리를 좀 길게 한번 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발 옆에 한쪽 손을 한번 짚어 주시고요. 한 손을 이렇게 반대편 상체 쪽으로 깊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자, 시선은 이쪽 크게 움직이는 손을 따라가면서 몸통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따라가면서 돌아옵니다. 5회 정도는 무릎을 대고 한번 해보시고요. 난이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팔을 깊게 넣었다가 펼쳐주면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다시 안쪽으로 몸통의 회전 둘, 이렇게 시선을 잘 따라가 주시면 우리 몸통 척추가 좌우로 회전을 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 지금 이 강도가 잘 되신다 그러면 무릎을 펴서 동작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7 8 시선도 잘 따라가면서 목도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시다 보면은 몸이 흔들려서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앞발에다가 좀 힘을 많이 주시고요. 지탱하는 손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트로 이렇게 삼각형을 잘 그리시면서 균형을 잡으시면 동작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안쪽으로 좀 깊게 넣어줬다가 시선 따라가면서 회전.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작은 좀 천천히 몸을 느끼면서 해주시는 게 일단 좋겠습니다. 좀 급하지 않게 호흡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올라가면서 뱉어주시고. 그래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뭐 횟수를 꼭 채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걸 목적으로 동작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무릎을 펴서 자, 이 엉덩이에 힘이 더 들어가고요.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자, 한쪽에 10개씩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8 호흡 깊게 들여 마셨다가 뱉어주면서 자, 유산소 운동도 저희가 2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앞뒤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요. 일단 팔꿈치를 흔들면서 달리는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동작에 우리가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구부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상하로 움직여 주고요. 팔은 앞뒤로 흔들어 주고 내려갈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뱉을 거예요. 역시 동작이 너무 빨라지지 않게끔요. 내 호흡의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 또 강도가 너무 세지지 않게 일단 연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10개를 하지만 천천히 나중에 체력이 올라간다면 이 동작들을 천천히 횟수도 좀 늘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부려 주시고 리듬 맞추면서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하체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하고 팔을 흔들어주는 리듬에 한번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유산소 운동은 허벅지 앞쪽, 안쪽, 뒤쪽, 그리고 엉덩이까지 좀 자극을 주면서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는 그냥 스텝으로 시작해 주세요. 자, 가볍게 걸으면서 다리를 앞으로 한번 좀 차볼 거예요. 발끝을 당기고 허벅지 앞에 힘을 활용해서 앞으로 하나, 둘, 이번에는 옆으로, 그리고 뒤로 차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후, 옆으로, 뒤로 찰 때는 이 엉덩이 자극만을 좀 잘 느끼려고 해주세요. 허벅지 앞쪽 힘, 앞쪽, 옆으로 올리면서 허벅지 안쪽은 스트레칭, 바깥쪽엔 근력 운동. 이렇게 뒤로 짧게. 배힘도 써주시면서 배힘으로 다리를 쭉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후, 동작하면서 그리고 상체가 기울지 않으려고도 해주세요. 특히 옆으로 찰 때 몸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고 세워놓고 다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허벅지 앞쪽 배힘으로 끌어올려주고 옆으로 찰 때 상체가 기울지 않게, 엉덩이 찰 때 허리가 넘어가지 않게. 자, 이번에 근력 운동으로 우리가 스쿼트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강도는 좀 낮추고요. 몸의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발을 한번 서주시고 살짝 반만 앉아주시고 손을 앞으로 펼쳐준 상태에서 상체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뒤꿈치만 올렸다 낮출 거예요. 쭉 뒤꿈치 올려서 종아리 근육을 썼다가 살짝 내려옵니다. 수축 이완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뒤꿈치를 올렸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끌어올리고 버티는 힘. 셋, 넷,
발가락 10개의 힘을 잘 사용해서 균형을 잡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5, 6, 7, 8. 나중에 동작이 좀 잘 되신다 그러면 멈추는 시간이나 내려오는 시간을 좀 더 천천히 해보셔도 좋아요. 운동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써주실 건데,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천천히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자, 거기에다가 팔 리듬도 같이 맞춰서 팔 다리를 천천히 앞뒤로 좀 크게 흔들어 줍니다. 이런 동작들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사이사이에 계속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균형도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살살 천천히 움직이면서 리듬이 좀 잘 맞아지면 점점 동작을 크게, 이렇게 해서 팔과 뭐 다리 사이에 이런 공기의 흐름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좀 개운한, 시원한 느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옆으로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다리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반대쪽도 하시면서 항상 우린 동작에다가 호흡을 마시고 뱉는 리듬을 잘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력 운동을 한 번 더 이어가 보실 건데, 자, 이번에는 제가 바닥에서 무릎을 대고 하는 이런 코어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릎을 이렇게 골반 넓이로 얹어주시고요. 발끝은 세워서 발가락 역시 바닥을 누르는 힘을 좀 느껴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 팔이 바닥과 평행한 상태, 그러니까 알파벳 이런 Z자 모양이 되는 상태인데, 시작 전에 손으로 골반 뼈를 한번 잡아보시고 얘를 살짝 이렇게 회전시킬 거예요. 골반을 뒤로 살짝 넘겨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나란히 천천히 몸을 3초 동안 뒤로 기대 봅니다. 3초, 2초, 1초, 그리고 허벅지 앞쪽과 배 힘으로 몸을 쭉 끌고 올라오실 거예요. 천천히 몸을 뒤로 보내면서 허벅지 앞쪽에 살짝 늘어남을 한번 느껴주시고, 자, 그 자극을 우리가 손끝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힘이 들어왔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 자, 시선은 턱을 살짝 당겨서 손끝을 보면서 정면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 배 힘을 잘 느껴주시려고 해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참았다가 후 뱉어주면서 올라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팽팽해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운동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쭉 반복하시면 10분 안으로 끝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3세트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정도로 이 운동량을 채워주시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틀림없이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시작할 요리는 당근 볶음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다 있는 식재료이죠.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가족에게는 당근은 꼭 항상 집에 있어야 합니다. 당근은 이 한 개를 다 사용할 건데요.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 쓰는 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당근 한 개를 다 사용할 겁니다. 다음은 양파를 곱게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닥버섯은 이렇게 가닥가닥 그냥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요. 망가닥버섯이 없을 때는 느타리 버섯을 이용해도 좋고, 어느 버섯이나 다 좋습니다. 살짝 달구어진 팬에 저는 오늘 이제 기름 대신에 물을 두르고 할 건데요. 물을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당근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푹 무르지 않게 볶는 것이 중요하고, 기호에 따라서 마늘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약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근이 나근나근 숨이 죽어서 볶아지면 그 다음 이제 버섯과 양파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고 한 번 더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들기름을 여기다 2큰술인데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그게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아토피 피부의 위험률을 낮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버섯에도 수분이 있고 양파에도 수분이 있고 당근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으로만도 충분히 이렇게 볶아집니다. 너무 센 불에 하면은 안 되고 10가지 있다면 한 6에서 7 정도요. 생들기름이 약간 열을 가하지 않고 차기를 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고 비린 맛이 날 수 있어요. 참기름을 조금 섞어주면은 비린 맛이 감춰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만들 음식은 두부칩과 상큼한 토마토 소스, 달콤한 바나나 소스입니다. 쌈두부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모아서 4등분을 하겠습니다. 반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진 두부를 이렇게 오븐 트레이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쌈 두부를 예열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를 우선 떼어주시고요. 열십자를 내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토마토를 넣고 이거는 익히는 과정과 데치는 과정 같이 하는 겁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양파는 옥수수 알갱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도 익히겠습니다. 익힌 토마토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토마토를 담아주시고 양파 다진 거 담아주시고 레몬즙 1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유 1큰술을 넣어주세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세요. 상큼한 토마토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포크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과숙한 바나나가 더 달콤한 맛을 내겠죠. 유자청을 1큰술 또는 1큰술 반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바나나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